월선에서 우리 군 당국에서 납포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뭐 합동신문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깜깜이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선원 2명을 오늘 비밀리에 판문점에서 북한에 송환하다가 들켰어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서 이 NLL 넘어온 북한 어선 1척을 우리 군에서 납포하게 됐냐면요. 본래 10월 31일 날 동해 이 원해에서 원해에 있는 그 선박을 우리 해군 P3 초계기가 대잠 초계기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납포해가지고 우리 당국에서 군에서 이 통일부 국정원 합동신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완전히 모두가 다 깜깜입니다. 그랬는데 31일 날 했는데 2일 날 우리가 군에서 다시 납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31일 날 NLL을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당국에서 이거를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제 월선을 막으니까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죠. 그러는데 이 배가 또다시 11월 2일 날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 납포해서 5일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오늘 오후 3시 12분에 이 NLL 이 선박을 이 판문점에서 넘겨줬어요. 그래서 5일날 이게 빠르기도 해요. 2일날 이제 우리가 납포해 왔는데 3일이 지나서 5일날 우리가 넘겨주겠다.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있잖아요. 개성에 있는 거. 여기를 통해서 북한한테 통보하니까 북한에서 바로 그 다음날 6일날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인수하겠다. 그래서 7일날 오늘 넘겨줬습니다. 이제 송환 절차가 다 마무리됐는데 송환 절차가 마무리되기 직전에 이것이 이제 알려진 계기는 바로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국회에 청와대 관계자가 말하자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이 문자 메시지를 취재하던 우리 언론사 기자가 그걸 포착했어요. 이 사진 기자가 찍은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현역 중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뻔한 거죠. 외통에 참석한 안보실 직원이겠죠. 예. 이 안보실 직원의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알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결 아무의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과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서 오전 중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모든 문제점이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불과 3일 만에 과연 제대로 된 합동신문이 있었겠느냐. 이 합동신문 하려면요. 이 사람들이 진술, 이게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향한 기순의사인지 아니면 그냥 사고로 엔진 고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다가 불가피가 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넘어오게 된 건지 이런 걸 밝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순의사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이 오징어 잡이 배인데 선원 16명을 말하자면 살해했다고 그래요. 배 안에서 선원 16명이나 동료 승선원들을 갖다가 살해하고 도주했다. 이것 때문에 이 이유로 해서는 북한 이탈주민 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우리 국내에서 이 사람들 허용해 말하자면 자유의사인 경우에 기술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흉악한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국제법상 난민도 아니라서 바로 송환했다 이렇게 정부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이렇게 떳떳하게 이유를 하나하나 대면서 우리 국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라면 당당하게 이렇게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해온 선박이라서 우리가 돌려보낸다. 그리고 합동신문을 해보니까 별 문제점은 없지만 이러한 흉악범이라는 사실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2명이에요. 2명. 그래서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문자 메시지에 국정원과 통일부가
입장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사실상의 합동신문을 하는 주무기관은 통상적으로 국가정보원입니다. 물론 현재의 국가정보는 마치 김정은이의 하부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김정은이 정상회담할 때 눈물 흘리고 있고, 김정은이가 비핵화한다고 하면 참말로 비핵화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절절 매고 있고,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아대도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정권에 보고하지 못하는 국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통일부는 당연히 대화에 장애가 될까 봐서 빨리 넘겨주고 싶겠죠. 그게 통상적인 통일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원이 아무리 이 갈 길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고 국가정보, 국가안보에 정말 기묘한 정보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본다면 신뢰할 수 없는 국가정보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통일부하고 입장을 잘냈다 하는 점을 보면 합동신문 하나는 그래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저도 북한 선언, 북한 위장 간첩들 해외에서 우회 침투하는 이런 사람들 저도 신문 많이 해봤어요. 그래도 국정원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국가안보를 마지막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입장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서둘러서 보낸 거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좀 더 신문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깔려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이 입장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반 정보라 하더라도 뭔가 확인할 추가적으로 신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위장, 말하자면 어선으로 위장해서 내려오다가 걸리니까 이 동료선은 16명이나 우리가 죽인 사람이야, 살해한 사람이야, 건들지 마, 북한으로 돌려보내줘, 이렇게 협박성으로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국정원이 통일부하고 이견을 달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외교통일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이러한 문자 메시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당연히 우리 한국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에 왜 이걸 숨겼느냐,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송환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송환 절차는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한테 송환 당장 멈추라고까지 했지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 눈치를 보려고 이렇게 우리 야당과 국민에게 대해서는 이 사실 숨긴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죠. 난장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결국은 정해를 선포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과연 북한 눈치 보기가 얼마나 극심한지, 북한이 미사일 도발, 초대형 방사포,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이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도 갖지 않은 그러한 첨단 무기를 김정은이가 계속 시험 발사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NSC 진짜 회의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화상회의로 대리하고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 직접 나오지 못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정권이다 보니까 지금 NLL 인근을 넘어오는 어선이 너무 많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어선들이 그야말로 기관 고장으로 넘어오는 건지 어쩌다가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기술 의사가 없어서 다 족족 아주 급속도로 아주 초고속으로 북한에 넘겨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자주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오는 사례도 제가 보기에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올 봄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사건 사고로 넘어오고 자유기순 의사가 단 한 명도 없겠어요. 자유기순 의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순 정착하도록 하면 김정은이하고 대화 완전히 날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길래 이렇게 쉬쉬해가면서 전부 다 족족 넘겨줘야만 하는지 현 정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간지의 칼럼에서는 집단적 친북 사고, 친북 집단적 사고가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칼럼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2일날 왔는데 오늘 넘겨줄 때까지 쉬쉬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 유지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해가지고 득이 될 게 뭐가 되겠어요. 김정은이가 자유의사에 넘어왔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김정은이가 과연 우리 한국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이미 망신당했는데 현 정권은 김정은한테 뭘 더 감출 게 있냐고요.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자유의사에 의해서 귀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사, 귀순의사를 존중해서 한국에 정착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김정은이가 핵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나마 조금 진도를 내보고 싶어 하고 하지 않겠어요? 결국은요,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군사적인 선제 타격이 불가능하다고 친다면 결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희생이 따르더라도 레짐 체인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이를 3대 세습 체제에서 끌어내리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논평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시라면 여러분들 제 방송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제 방송은 전부 무료입니다. 후원금도 없고요. 자율 구독료도 없고 슈퍼챗도 없어요. 그냥 제 방송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